네, 안녕하세요. 뭉쳐했단다 뭉딴민입니다. 2024 승무패 66회차 월드컵 예선 7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7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65회차는 역배 2개, 중배 5개로 갬블러 16%의 투표율을 보인 이월 없는 다수판이 되었고요. 역시 16%의 낮은 예측 투표율로 1등 당첨자가 3명이 나오며 각각 8억 1천여만 원을 받은 대박 회차가 되었습니다. 국대 원정 경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선수들이 원정 국가로 모여야 하는데요. 리그 중으로 이동 거리도 만만치 않고 갑자기 바뀐 기후나 경기장 상황 등이 리그 원정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회차 2월판이 될지 독식판이 될지 다수판이 될지를 먼저 정하시고 최종 픽을 무난히 선택할지 과감히 이변을 노릴지를 선택하셔서 픽의 방향을 정하시고 뭉딴 픽에 본인 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 A조 1위 우즈베키스탄과 2위 이란의 매치입니다. 우즈벡은 직전 키르기스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조별 예선 2승을 하고 있고 이란도 직전 아랍에미레이트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이란이 우세하고 배당도 3.17 대 2.30으로 역배당이고요. 1강 3중 2약의 A조인데요. 우즈벡의 에이스 쇼무로도프의 빠른 만회골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우즈벡의 원정 경기였는데 6대4의 우세에도 선제골을 먹으며 계속 따라가다 역전을 하며 가까스로 승리한 우즈벡이었고 이란은 UAE 원정에서 의외의 졸전을 보이며 볼 점유율 53대 47부터 슈팅, 코너킥 등 모든 스탯에서 밀리는 경기를 했었습니다. 홈에서 최근 4연승으로 최근 경기 5승 3무를 하고 있는 우즈벡의 홈 강세를 고려했을 때 이란이 직전 경기력이라면 승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상성을 봐서 5경기 패가 없는 이란이라 패배까지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 B조 1위 요르단과 2위 대한민국의 매치입니다. 요르단은 직전 팔레스타인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조별 예선 1승 1무를 하고 있고 한국도 직전 오만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1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1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4.46 대 1.76으로 큰 차이로 한국의 우세를 본 역배당이고요. 요르단은 직전 팔레스타인 원정에서 점유율은 조금 내줬지만 슈팅수 2배와 결정력이 앞서며 무난히 승리했고 한국은 오만 원정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며 선취골을 넣었지만 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허용하며 후반전 내내 공격을 퍼부었고 그러나 결과는 못 만들다가 후반 82분에 손흥민의 결승골과 추가 시간 주민규의 추가골로 승리했습니다. 점수로 봐서는 한국이 완승을 한 듯 보이지만 경기를 보셨으니 알겠지만 그리 시원한 승리는 아니었는데요. 요르단에게는 올해 초 아시안컵에서 1승 1무로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복잡한 축구협회의 문제들이 선수들에게 얼만큼 영향을 주었을지가 관건입니다. 손흥민까지 결정하는데 주민규나 오세훈이 2% 부족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감독, 코치진도 국내 팬들의 불신이 있어 여러모로 어려운 원정인데요. 결과까지 좋지 않게 된다면 후폭풍이 몰아칠 걸로 보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협회 및 코치진의 중요한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홍명보 감독이 라크롬에서 또 한 번 거친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감독의 거치가 걸린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르단의 3-4-2-1 폼의 3백의 중심에는 FC 서울에서 뛰는 야잔 알아랍이 버티고 있고 누구보다도 한국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최근 요르단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한국에게는 불안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강인과 황인범 외에는 황희찬이 아직 폼이 안 올라왔고 박영우도 불안 요소가 있고요. 센터백에도 정승현이 그리 믿음이 가지 않는데요. 사이드백들도 마찬가지라 무승부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외로 신인들인 배준호, 황문기 등이 선전해 준다면 3백의 요르단의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의 고집이 쓰던 선수들, 즉 울산 출신 선수들로 채울 것으로 보여 뚝심이 아닌 아집으로 승리까지는 어려울 걸로 선택했는데 그래도 승리한다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요르단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3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D그룹 2조 1위 몰도바와 3위 안도라의 매치입니다. 몰도바는 직접 몰타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1승을 하고 있고 안도라는 직접 몰타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 1패로 몰도바가 우세하고 배당도 1.37 대 10.51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최하위 그룹의 두 팀이지만 경기력에서는 몰도바가 월등히 앞서 있는데요. 직접 몰타 경기를 두고 간접 비교를 해봐도 전력이 분명히 보이는 매치입니다. 안도라는 직전 홈에서도 몰타에게 패했는데 몰도바는 몰타를 2대0으로 제압하며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4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C그룹 4조 3위 라트비아와 1위 북마케도니아의 매치입니다. 라트비아는 직전 페루제도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1승 1패를 하고 있고 북마케도니아는 직전 아르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1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으로 북마케도니아가 우세하고 배당도 3.95 대 2.02로 역배당입니다. 라트비아의 K리그1 대전 하나에서 구택으로 등록한 그트코프스키스가 투톱으로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양팀 직전 경기를 승리를 하며 4조 선두를 위한 매치가 되겠는데요. 북마케도니아는 직전 아르메니아전 전반 45분 3-4-3의 폼에 센터백 자코프가 퇴장당했지만 후반 2골을 넣으며 승리했는데 이번 매치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라트비아의 전력은 아르메니아보다 뒤처져 있어 라트비아는 홈이라는 이점 외에는 모든 게 열세입니다. 그러나 그 전력이란 게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승부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아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요. 라트비아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 B조 6위 오만과 4위 쿠웨이트의 매치입니다. 오만은 직전 한국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조별 예선 2연패를 하고 있고 쿠웨이트는 직전 이라크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15년 아시안컵이 마지막 경기였고 그때까지의 상성이 2승 3무로 오만이 우세하고 배당도 1.57 대 5.69로 정배당입니다. 오만은 한국의 일방적인 공격을 잘 막아내며 버텼지만 결국 에이스 손흥민에게 결승골을 먹고 패했고 쿠웨이트는 직전 이라크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7분 상대의 퇴장으로 80여 칸을 수적 우세를 가지고 경기를 했지만 오히려 여러 번의 위기로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아내며 무승부를 했습니다. 오만이 비록 한국에게는 패했지만 1대1 동점 이후 수비로 내려앉으며 버틸 때는 그대로 끝나나 했는데요. 거기에 침대 축구까지 해대며 쉽지 않겠구나 했고 쿠웨이트는 지난번에 분석 때도 얘기했지만 과거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축구 후진국으로 내려앉았는데 조금은 회복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직전 이라크전에서 공중볼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만이 피지컬에도 앞서 있어 원정 경기에서 이변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습니다. 오만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6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
C조 3위 바레인과 4위 인도네시아의 매치입니다. 바레인은 직전 일본과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대패하며 조별 예선 1승 1패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직전 호주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2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15년 월드컵 예선이 마지막 대결로 2승으로 바레인이 우세하고, 배당은 2.39 대 2.98로 차이 없는 정배당입니다. 바레인은 전반 37분까지 잘 버티다가 PK를 내주며 무너지고 그 이후 일본에게 대패를 했고요. 인도네시아는 호주를 맞아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운도 따르며 무승부를 했습니다. 극단적인 5-4-1 수비 축구를 하는 인도네시아인데, 사우디, 호주 등 C조 강팀들과 무승부를 하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데, 신태용 감독이 기아 선수들을 잘 다듬으며 팀을 잘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월드컵 직행은 어렵겠지만 4차 예선에 진출하기 위해선 꼭 잡아야 할 팀 중에 하나가 바레인인데, 원정 경기라 역시 무승부를 목표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바레인은 중동 팀들이 그렇듯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일본전을 봤을 때도 혹 인도네시아가 선취점을 넣고 수비에 내려앉으면 반격을 할 바레인의 뒷공간을 노린다면 다득점 승리도 가능한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선취점이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바레인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7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 C조 2위 사우디아라비아와 1위 일본의 매치입니다. 사우디는 직전 중국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1승 1무를 하고 있고, 일본은 직전 바레인 원정에서 5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2패로 일본이 우세하고, 배당도 5.80 대 1.56으로 큰 차이의 역배당이고요. 사우디는 직전 중국 원정에서 14분 자책 선취골을 먹고 18분 중원의 칸노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로 75분을 보냈는데, 공격수 카데시가 39분과 90분 극장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역전승을 했고요. 일본 축구는 과거 미드필더의 축구에서 공수가 잘 짜여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바레인을 적진해서 대파했습니다. 사우디 축구가 지난 분석에도 얘기했듯이 자국 리그를 빅리그로 만들겠다며 돈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자국 선수들의 기량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중국전에서 3골을 모두 헤더로 넣으며 공중볼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이 수비 시 공중볼에서만 조심한다면 원정이지만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본은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모리 감독의 장기 집권으로 조직력이 최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누구 한 명에게 기대는 축구가 아닌 팀 축구를 보여주며 아시아 원탑이라는 생각입니다. 선취골만 조심한다면 무난히 승리할 수 있는 일본인데, 선취골을 먹는다면 침대 축구에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입니다. 사우디의 단통 패를 추천합니다. 8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 B조 3위 이라크와 5위 팔레스타인의 매치입니다. 이라크는 직전 조별 예선 쿠웨이트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조별 예선 1승 1무를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직전 요르단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18년 친선 경기에서 이라크가 1대0으로 승리했었고, 배당은 1.53 대 6.02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이라크는 직전 쿠웨이트 원정에서 전반 8분 만에 센터백 슬라카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도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득점 없이 무승부를 했고,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과의 홈 경기에서 볼 점유율에서는 조금 앞섰지만 결정력에서 차이를 보이며 완패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직전 요르단전을 보면 4-4-2 폼에서 상대의 빠른 공격이 내려오면 포백의 라인이 우르르 무너지며 센터백들이 지그재그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동네 축구를 보는 듯 했는데요. 그래도 간간히 중거리 슛은 매운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요르단만큼의 전력을 보이는 이라크이고
홈 경기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팔레스타인이라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팔레스타인이 되겠습니다. 이라크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9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그룹 2조 4위 핀란드와 3위 아일랜드의 매치입니다. 핀란드는 직전 잉글랜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조별리그 2패를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직전 그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으로 핀란드가 우세한데 배당은 2.93 대 2.65로 아일랜드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핀란드에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 아일랜드에는 브라이턴의 에반 퍼거슨, 입스위치의 오고 베네와 토트넘 출신 울버햄턴의 맷 도어티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직전 상대 잉글랜드와의 전력 차이가 있어 일방적인 열세였는데, 이번 매치는 다를 것으로 보이는 게, 아일랜드의 직전 그리스전을 보면 대등한 경기력이었지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 최하위를 두고 팽팽한 경기가 될 텐데요. 부진한 득점력으로 선취골이 결승골이 될 수 있는 매치입니다. 핀란드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그룹 3조 2위 노르웨이와 1위 슬로베니아의 매치입니다. 노르웨이는 직전 오스트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1승 1무를 하고 있고, 슬로베니아는 직전 카자흐스탄과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1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2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60 대 5.63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원탑 공격수 맨시티의 엘랑 홀란드와 AT 마드리드의 셰를로트, 중원의 아스널의 웨데고르가 있고, 슬로베니아에는 AT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 골키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엘랑 홀란드는 걸출한 공격수가 맞는데요. 그 뒤를 누가 받쳐주느냐인데, 웨데고르가 있고 서브로 셰를로트가 있어 투톱의 파트너로서 공격력에서는 그 어느 국대보다도 강해 보이는데, 관건은 수비에 있고, 슬로베니아는 수비가 강한 팀으로 최근 6경기 2승 3무로 패가 없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슬로베니아의 홈에서 2대1로 슬로베니아가 승리했는데, 이번 매치에서는 그 복선이 되겠는데요. 최근 주전 선수들의 폼이 좋은 노르웨이의 우세가 보이는데, 슬로베니아가 엘란 홀란드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C그룹 4조 4위 페루제도와 2위 아르메니아의 매치입니다. 페루제도는 직전 라트비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조별리그 1무 1패를 하고 있고, 아르메니아는 직전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3.47 대 2.12로 역배당이고요. 페루제도는 직전 라트비아 원정에서 의외의 패배를 당했는데, 경기력에서는 우세했으나 결정력의 차이를 보이며 패했고, 아르메니아는 수적 우세를 가지고도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패하며 수비 불안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팽팽한 전력으로 누가 앞선다고 볼 수 없는데요. 아르메니아의 역배당을 준 것은 페루제도가 라트비아 원정에서 패했고, 아르메니아는 홈에서 라트비아를 4대1로 대파한 걸로 배당률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페루제도의 무와 패를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A그룹 2조 1위 이탈리아와 3위 벨기에의 매치입니다. 이탈리아는 직전 이스라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2승을 하고 있고, 벨기에는 직전 프랑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이탈리아가 앞서 있고, 배당은 1.93 대 3.97로 정배당이고요. 이탈리아에는 라스파도리, 토날리, 디마르코, 돈나룸마 등의 선수가 있고, 벨기에는 더브라이너, 도크, 오펜다, 오나나, 텔레만스, 루크 바케오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스라엘 원정에서 무난히 승리했는데, 벨기에는 프랑스 원정에서 대등한 경기였지만 마무리에서 차이를 보이며 패했고요. 이탈리아는
지지난 시즌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민재의 스승 스팔레티 감독이 팀을 맡으며 공격 축구로 전환하며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고, 벨기에는 중원은 좋은데 득점력을 갖춘 공격수가 아쉬운데요. 오펜다나 루크 바키오가 강팀을 만났을 때 제 몫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력이라면 벨기에가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더브라이너가 중원에서 역량을 보인다면 무승부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탈리아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그룹 2조 2위 잉글랜드와 1위 그리스의 매치입니다. 잉글랜드는 직전 핀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2승을 하고 있고, 그리스는 아일랜드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06년 4대0으로 잉글랜드가 승리한 상성이 있는데요. 배당은 1.27대 11.12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잉글랜드는 직전 핀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완승을 했고, 그리스도 직전 아일랜드 원정에서 대등한 볼 점유율과 빠른 역습으로 2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화려한 스쿼드의 잉글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해리케인이 2골을 넣으며 승리했는데, 최근 리그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매치가 득점을 올리는데 좋은 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스가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잉글랜드를 원정에서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잉글랜드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9차전 4위 에콰도르와 7위 파라과이의 매치입니다. 에콰도르는 직전 페루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예선 4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파라과이는 직전 브라질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예선 2승 3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1패로 파라과이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1.59대 6.76으로 에콰도르의 우세를 본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부정선수 출전으로 칠레의 제소가 있었지만 일부만 인정되며 월드컵 출전은 했고요. 이번 예선에서는 승점 3점을 삭감당한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에는 브라이튼의 에스투피난, 첼시의 카이세도 등이 있어 중원과 수비의 강점이 있는데요. 직전 리그에서도 에스투피난은 교체로 출전하며 토트넘의 역전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분석 때도 말씀드렸듯이 에콰도르는 3000m 고지에 있는 경기장이라 홈에서 더욱 강한데요. 상성에서는 뒤졌지만 최근 경기력과 홈 어드밴티지를 고려해서 배당이 1.59대 6.76이라는 큰 차이로 에콰도르의 강세를 주었는데, 홈에서는 이번 예선에서 아르헨티나와 1대1로 비기고 우루과이에게는 2대1로 승리했고요. 홈 경기 3승 1무로 홈 극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